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강부 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의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나명 위원장님과 유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안전하고 빠르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삭감된 내용, 그 내용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신축 그 주차장 부지가 이제 합정 공영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서정 관광특구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통복 전통시장 이제 공영 주차장 세 군데가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합정 공영 주차장은 지난해 본 예산에다가 1,000만 원 준공식 예산을 담았고요. 나머지 부족한 2월 사업비로 이제 넘어온 그 주차장은 준공 예산을 이제 전용을 못 합니다. 예산 과목이 2월 사업으로. 그래서 추경 예산의 부득이 이제 그 준공식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이제 주차장을 그동안 수건 사업으로 했던 사항들은 이제 해결해 준 거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그런 식을 꾸미는데 요거 이제 무대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철제 스탠드 이 무대에 백그라운드를 하는 무대 장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향 장비를 이제 해는 경우에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최소한 그 준공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주민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걸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9페이지인데요.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습니다. 유지관리 도비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면 정비, 옐로우 카펫,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노란색 횡단보도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쪽 관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이게 비 오는 날도
이렇게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고의도 반사되는 도료로 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이 그 도료 문제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 네. 도료를 이제 좀 상향시키는 그 P3에서 이제 P7까지 있습니다. 이 이제 가격 등급 차이가 나고 반사각이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7하고 6등급 이상 거로 도료를 좀 상향해서 야간이나 비 올 때 이렇게 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리아를 좀 뿌려주는 고휘도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횡단보도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내 모든 횡단보도들이 그렇고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비 오는 날은 또 운전자들도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 공사할 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옐로 카펫 같은 경우에 요즘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 보면 고의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디자인 블록으로 해서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눈에 딱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준 도안이 있습니다. 경찰청 이제 표준 도안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그 도안을 적용을 시키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예, 해봐 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산 알겠습니다. 내에서.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국도 1호선 관련해서 관내 50km에서 60km 속도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표지물을 이렇게 점검해서 변경하는 내용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전달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교차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잘못 표기되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계셨던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바닥하고 그 공중에 이제 떠 있는 표지판하고 일치시켜갖고 다 네. 정비가 이제 돼 있고 요 50km에서 60km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혼선이 없는 거는 다시 차선하고 다 정비를 지금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할 때 예, 좀 예. 챙겨보겠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공사가 완료돼 직진 방향은 완료가 되고 뭐 이렇게 통행하는 쪽은 완료가 안 돼서 이쪽은 시속 50km, 위쪽은 70km 표지판이 동시에 붙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시민들에게 좀 안정상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런 거 공사하실 때 좀 잘 지시를 해주셔서 혼동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오신 건데 제가 궁금한 거 있고 또 한 뭐 좀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24년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 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건데 한파 쉼터 방한용품하고 이제 한파 쉼터 간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한파 지역이 여기가 관내 평택시 한파 쉼터가 478개 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좋고 이거 뭐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한파 때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뭐 물품이나 이런 것 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한파 이 세트가 474개소에 이제 지정돼서 이제 아직은 원래 이제 금년에 이제 한파는 거의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다가올 이제 한파를 대비해서 이제 보급을 할 건데요. 아직 보급 완료는 안 됐고요.
품목이 이제 이불하고 담요가 있고요. 근데 슬리퍼하고 이제 온열 매트가 있는데 그 이불하고 담요가 대부분 이제 한파 쉼터에 제공되는 데가 이제 경로당이 대부분이에요. 마을에 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세탁 이게 이제 네네. 사용하다 보면 이제 세탁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물건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세탁하는 비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이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제 경로당 운영비가 이제 매달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검토를 노인 장애인과랑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돼 갖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 보면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내년 25년 1월부터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전 절차로 시스템에 대한 구축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시켜서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되면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교통비 지원을 전부 다 네, 관내 시내버스만 되는 거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고덕동에 다니는 똑버스 해당이 똑버스?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은 좀 네, 저희가 이제 추계를 잡을 때 42,000명 정도로 잡았고요. 거기서 이제 카드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사실 전체 인구 전 42,000명이라 하시더라도 전체 100%가 하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30에서 35% 정도는 발급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네, 농협에 지자체?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그거는 좀 어르신들이 홍보적으로는 아니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은데 진짜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카드 발급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이제 그 출차를 할 때 보면은 그 요금을 징수할 때 카드로다가 넣잖아요. 예, 예. 네, 카드로 이제 넣는데 뭐 일반인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이런 분들한테는 좀 높다든가 높이가 그래서 차문을 열고 아니면 저 창문을 내리고 사람이 몸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예. 이 높이를 어느 수준에다가 맞춘 건가요? 그 성년돌 수준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은 뭐 운전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운전선에서 창문을 열고 손 위로 닿을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해가지고 높이는 뭐 키 높이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차량의 그 보통 이제 승용차라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트럭도 같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평균 그 승용차 높이로 계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사람한테 적용한 그 높이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팔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넣는 카드를 삽입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 높이를 좀 낮추려면은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그
기초돼 있는 그 집안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서 그 타워 이제 비 안 맞게는 비가림 시설하고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운영돼서 전폭적으로 뭐 개선할 사항까지는 예산이 좀 상당 소요돼서 향후 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그렇게 높이를 한번 고려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보면 또 이제 그 뭐 차단기가 개방이 안 되든가 이럴 때 이제 호출 버튼을 이제 누르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그 장치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좀 호출 버튼은 뭐 24시간 관제 사업소에서 평균적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서 높다. 예, 평균적으로 할수 있어요. 높다는 그런 맥락이고 우리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 입력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평택시에서 드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이 무료고 예, 예. 4시간이 무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 앞으로 명의가 없어. 차량 명의가. 그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도에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예.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무료 주차에 대한 그거를 활용을 못한 게 뭐냐면 본인 앞으로 차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 앞으로 돼 있는 차를 운전을 하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혜택이 안 난다는 말이죠. 그 적용해 주는 거는 이제 뭐 행정에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이제 전화로 인터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뭐 본인 거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제3자가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좀 상당히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차량 그러니까 뭐 부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면은 남편분의 차량이 되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의 차량이 되든지 이런 거를 등록을 그분이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제 뭐 공동묘기까지는 저희가 등록은 받아주는데 이제 가족 관계까지는 형성된 것까지는 아직 이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좀 더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면밀히 사항 한번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족까지 그 혜택 주는 거는 아마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그 4시간의 무료를 그 차가 있는 분은 이용은 가능하지만 차가 없는 분은 이용을 못 하고 그냥 저기만 시간만 주어지지 네, 네, 네. 활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 네. 4시간 활용을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네, 방안을 네. 한번 검토. 아니면 뭐 지역 상품권으로다가 네. 그 금액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지급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